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내일은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크고 감격스러운 광복의 날입니다. 피와 땀으로 싸워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셨던 순국 선열들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질곡의 세월을 이겨내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45년 우리 민족은 하루밤 사이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74년 전의 오늘은 암흑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하지만 74년 전의 내일은 빛을 되찾은 조국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그 참담하고 혹독했던 오늘을 이겨냈기에 영광과 관이의 광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도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다시 한번 함께 뛸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광복절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경제는 4년 초갑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안보는 고립무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꿈과 용기라는 단어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과거에 매몰되면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민의 성장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위대한 나라입니다. 광복을 맞았던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꾼,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꾼 위대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곧이은 북한의 남침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과 열정, 불굴의 의지로 기어코 그 꿈을 이루어 냈습니다. 시장 경제를 토대로 기업을 일으키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꾸준히 성장시켜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국가이자 또 가장 성공적인 시장 경제의 모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는 그 자체로 참으로 위대한 성취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취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저와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입니다. 저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완숙한 성취에 있습니다. 포용과 통합, 원칙과 바름, 품격과 배려를 통해서 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준비된 미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이뤄갈 당당한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기고 내일로 나가는 길,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가는 길, 바로 여기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자유와 번영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흔들리는 대한민국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대선언의 5대 실천 목표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결국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는 결국 경제적 풍요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활기차게 일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로 이어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늘어난 소득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경제를 망치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산업구조 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량이 경제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 산업이기도 합니다. 탈원전 탈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나라, 바로 그런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지속 가능성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을 일 안 하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복지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전달 체계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저와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일, 한시가 급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제대로 된 R&D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면서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놓겠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미래 준비의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출산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서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늘려가야 합니다.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서민층을 위한 좋은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보육과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세트를 짜겠습니다. 주거 정책과 보육, 교육 정책의 핵심은 좋은 임대주택,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지속성입니다. 관건이 지속성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또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우리가 바라는 꿈의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바뀜으로써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확대와 보육, 교육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30년 계속 이어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확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 됩니다. 넷째는 화합과 통합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증오와 갈등이 국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성장의 동력까지 꺼뜨리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서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합니다.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일입니다마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정치에 들어선 저로서는 바로 이 문제에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우파의 통합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낼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 북간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면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남북 대화의 틀도 모색하겠습니다.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 간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의 혁신, 정치 개혁 등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과제와 함께 추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 시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정의 목표도 국정 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고 시장경제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부터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시장, 반기업,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 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고 시장 구석구석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지향점 역시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라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북녘 땅까지 확대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통일 정책에는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경제를 지키고 안보를 지켜낼 우리 구체적 정책 대안들도 하나하나 조속히 내놓을 것입니다.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와 새로운 외교 안보 정책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책 대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참으로 위중합니다. 북한은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있고 일본과는 절연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과거에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까? 이념이냐 경제냐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내일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부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광복절 대국민 메시지에 꼭 담아 주시길 바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일본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이번 일본과의 분쟁을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거듭된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진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성공의 기반인 한미동맹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강하고 강화할 의지와 방안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정신 차려 주십시오. 이런 국민의 절규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만약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저와 우리 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저와 자유한국당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의 오늘을 이겨내고 희망찬 내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지명을 받으시고 마이크가 건네지면 소속사와 성명 밝혀주신 이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분께 한 번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이제 사회적인 갈등 얘기를 지적을 하시고 화합으로 나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한국당에서 오히려 좀 이런 과거 문제를 야기하는 게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에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유튜버를 추천을 한다든가 한국당 미디어 특별위원회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한국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같은 주장을 하는 분이 지금 위원으로 계시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8.15를 앞두고 화합과 통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갈망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갈등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 입장을 힘들어도 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래도 뒤에.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 조동준 기자입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이제 특단의 대책 관련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보십시오. 이 정부의 총체적 난국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경제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민생이 파탄난 지경입니다. 제가 시장을 다녀보면, 거리를 다녀보면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절규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안보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모든 난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한다면 제1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그래서 뒤에. 네, 조선일보 이승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내용은 말씀 안 해주셨지만 자유우파 통합이랑 그리고 당의 혁신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방향성이라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통합에 대해서는 조만간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헌법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해서 담겨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다른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 국가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경제가 아니라 자유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약하고 또 함께 설계하는 그런 시장경제,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바른 법치, 한 사람이 독재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다스리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 가치입니다. 이런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자유우파 모두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대통합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가치를 같이 하는, 헌법 가치를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준비하고 있는 당혁신, 정치개혁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하고 우리 내부 절차를 거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예, 말씀드립니다. 예, 아시아일보 이용수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아베 총리 집안에 대해서 특히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하고 아베 총리의 아버지하고 아베 총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고 지금 예비한 시점에 제가 아베 총리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자유한국당도 합심해서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CBS 이종주 기자입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죄송합니다. 그 오늘 담화 잘 들었는데요. 그 대변인 내일이 지금 광복절 74주년 기념해서 오늘 담화를 하셨는데 어제 그 한국당 명원이 그 광복절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나 열었었거든요. 일이 아니라 1945년 광복절을 광복절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좀 나왔어요. 대표님께서는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의 건국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1919년 우리가 정말 힘들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가치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법률적 또 역사적 가치에 관해서는 여러 번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MBC 신재용입니다. 갈등을 내려놓고 화합을 해야 된다, 미래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이용훈 교수가 쓴 단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갈등과 의견 제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들이 뿌리가 깊어져서 서로 같이 병행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면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개인적인 의견들이 오고 가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에서 우리 큰 틀에 자유한국당의 가치 안에 논의가 이어져 가는 것은 그것은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님, 아까 앞서 담화에서 소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KBS 송락규라고 합니다. 앞서 담화에서도 한미 관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국 안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최근 내놓은 발언을 보면 방위비 받는 게 아파트 관리비 받는 것보다 더 쉬웠다. 동맹이 적보다 더 우겨먹는다고 이런 표현까지 내놓으면서 보수 야당에서도 지금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1야당 대표로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미 동맹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로 맺어진 동맹입니다. 오래된 동맹입니다. 말로서만의 동맹이 아니라 양국의 발전과 안전을 지켜왔던 동맹입니다. 한두 분의 한두 가지 이야기로 흔들리고 무너질 이런 동맹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십니다. 우리 아마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 긴밀하게 대처를 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도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낼 것입니다. 질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네, SBS 민경호입니다. 보수 통합을 여쭤보는 질문에 오늘 답변을 하신 게 처음에 대표 취임 전부터 하시던 얘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기 전까지 그런 보수 통합의 구체적인 것들, 행동이나 어떤 성과나 이런 건 없는데 오늘 담화 이후로 앞으로가 지금까지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지 또 어떤 포인트나 어떤 주목할 점이 있을지 이런 걸 답변해 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원칙에 따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지 않았지요. 제가 당에 들어온 지 오래 안 됐습니다. 또 이 통합이라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과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아까 한 번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그러세요. 네.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오늘 승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내년 4월 총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험지 출마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쪽에 좀 더 강점하시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기본 입장을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없애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런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비례대표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닐까요? 다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당이 이 총선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들의 뜻에 합치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어떤 십자가라도 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